여러분, 젊은 세대가 왜 민주당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건 니들이 기득권자들이고 권력자들이니까 그런 거다. 보수가 이 사회에 뭘 결정을 하죠?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뭐 노동 정책, 복지 정책, 의료 정책,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 뭐 각종 정책, 소프트 파워. 아니, 보수가 지금 뭐 선거에서 이겨서 집권을 한들 보수가 뭘 결정을 해요?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수 진영은 그냥 자기들끼리 권력 잡고 그러다가 끝이라고. 한심한 거죠, 진짜. 윤석열 정부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게 오른쪽 정책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했던 정책이? 의료 정책이 그게 오른쪽 정책이라고? 사국세가 난리를 친 그 학점, 고교 학점제 이런 게 오른쪽 정책이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정책, 복지정책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았지. 뭐 한 건 없잖아요. 결국은 얘네들이 집권했더니 의석수와 대통령 권력까지 가지고 얘네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결정하려면 대권 그리고 입법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져본 적이 보수가 이명박 때로부터 한 16년 정도 흐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리고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확실히 우위에 선 이후로는 민주당이 권력자들입니다. 10년 넘었어요. 대한민국의 주요한 정책들을 다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길게 보면 16년 됐고 지금 80학번, 80년대 학번하고 90년대 학번 지금 4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이 연령대가 사회의 중추 아닙니까? 의사결정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있는 나이대가 바로 이 나이죠. 자, 운동권이었던 운동권이 아니었던 그 세대 8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 그 세대가 공유하던 민주화 서사 그거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확고한 기득권자가 돼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건 남녀 갈라치기가 확실히 되어서 여성들만큼은 지속적으로 민주당과 좌파 지지자로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라? 2030 여성들도 점점 우로 넘어오네? 황당할 겁니다, 이 사람들. 이게 아닌데 싶을 거예요. 남성과 세상에 대한 혐오를 심어주고 너희가 편들어주면 젊은 여성들이 계속 니들 찍어줄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네? 점점 이상해진단 말이죠. 지금 좌파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전 세계가 총력전을 하는 시대죠. 그 결과 물가와 자산 모두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겠죠.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지금 기득권자들의 자녀가 가져가겠지 라는 생각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면 우리들은 더 소외된다. 아니 지금 서민들의 기회를 빼앗는 게 이재용의 딸 이원주일까요? 조국의 딸 조민일까요? 잘 생각해봐라 민주당 애들아. 이원주 씨가 어떻게 살든 니들이랑 보통 평민들이랑 뭔 상관이야. 하지만 조민은 대학 입시에서 한 자리를 누군가를 6명이지. 자, 민주당 주장입니다. 아파트 자산으로 소유하지 말고 임대로 살아라. 니들 먼저 그렇게 살아. 소유하지 말고 학교는 대안교육을 받고 행복을 추구해라. 니들 먼저 니들 자식 그렇게 키우든가. 아이고 대안학교 보내놓고서도 스펙 만들어서 명문대 보내더라. 그게 대안교육 받고 행복해지라는 그게 니들의 참 철저히 이익과 그 이익의 공고화를 획칙하는 인간들이 무슨 보편적 인간성을 이야기하고 위선을 끌고 있냐고요. 폭력, 일진 비즈니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이거 방치하고 있어요.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다 방치하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뿌리 뽑자고 하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보셨어요? 그냥 어떻게 이질할만 하고들 있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죠. 학습권 무너졌죠. 교권도 무너졌습니다. 전교조 니들이 교권 회복해달라고 찡찡거리는 거 정말 웃기다. 니들이 스스로 무너뜨린 교권이야.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각종 민원 창구 니들이 만들었잖아. 학생 인권 선언 결국 결과가 뭐예요? 교육 방치 선언이죠. 근데 이거 안 고치잖아. 전교조 양반들. 니들도 지금 피보지? 니들이 한 짓에. 니들 밑에 새로운 세대의 전교조 교사들은 선배들하고 싸우더라. 이런 것 때문에. 선배들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어요.
맞잖아. 니네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잖아. 학습권도 무너지고 학교 개판됐잖아. 근데 이거 누가 고치려고 그래요? 안 하죠. 그런 속에서 젊은 친구들이 큰다고요. 일진한 때 시달리고 나는 저기 특목고 어느 정도 가지 못하면 대학 입시는 그냥 꽝인 거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다 크잖아. 니들을 지지할 수 있겠냐? 젊은 남자고 여자고 민주당 니들이 결정한 교육 정책이고 교육 감도 주장책 니들이 하고 있는데 애들이 벌써 학교에서부터 정말 부조리한 삶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니들을 지지할 수 있겠어? 아니 우파가 뭘 결정했는데 교육 정책에 있어서 전체가 민주 시민의 권리를 앞세워서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하고 민원을 넣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리스크는 현장에 쏠리고 관료 시스템은 리스크 회피하려고 아주 그냥 결정장. 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요. 노태학 보고 있나?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아요. 책임지기 싫어요. 월급 루팡 소굴이 되어가고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초등교사 등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학대하고 서희초 사건 같은 거 그런 거 터졌는데 또 무슨 교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묻혀버리고 끝나네? 의료 시스템은 붕괴하고 왜곡된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인재, 자본은 유출되고 핵심 산업은 노조 피해 야금야금 해외로 조금씩 해외 생산 비중 늘려가면서 해외로 투자 진행 중이고 이 와중에 당내 정치는 당내 쌈박질을 그렇게 하는데도 노선 경쟁은 없고 빈정상했다 그 향연만 넘쳐나고 우리 서열 정리하자 누구한테 줄 설까 이 지랄들만 하면서 도끼자루가 썩고 있어도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진 리더는 나오지도 않고 멍청한 시대착오적 소리 나는 정치인들만 계속 나오고 오빠 소리나 해야 되고 오빠 한번 해봐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이씨 뽀뽀해줘 이런 거나 해야 되고 말이야 이 정신 나간 인간들 온갖 잡놈들이 뇌물 대신 사모펀드 비상장 주식 장난질이나 처하고 민주화가 결국 뭐야 포퓰리즘 아니야 이게 민주화야? 나라 잡아먹는 기생충화 그게 민주화가 나라 잡아먹는 기생충화 아닙니까? 그 기생충들이 다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은 나라를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면 그 젊은 세대가 그 껍데기라도 좋으니까 물려주세요. 그럽니까?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젊은 층의 저항은 그들이 극우화되었거나 우경화되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앞 세대에게 이 나라를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빚더미로 우리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들이 취직할 일자리가 남아있고 자신들의 집과 자산 축적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나라로 남겨달라는 절규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인적인 경쟁을 공정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이건. 더 무서운 건 세상에 비명을 지르는 젊은 층도 소수예요. 대다수는 이미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넷플릭스 보고 치맥 먹고 원룸살이 하다가 월세 내고 카드값 내면 그냥 통장되는 거 보고 쳇바퀴에 순응하다가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태입니다. 어쩌다 썸 타고 섹스도 좀 하면 그건 능력자고 근면성실할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고 남들과 비교질하는 것도 질렸고 저마다의 벽에 숨어서 그냥 이 나라가 꼴깍하기 전까지만 살자는 그런 마음 자세. 세대 자체가 슬러마가 되고 있다고요. 슬러마. 너희들을 위로해준다는 뻔뻔한 앞세대의 위로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건데 그것도 1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 내고 나면 변두리로 밀려나야죠. 상속세 낼 돈을 모으지 쉽지 않을 거야. 20억 30억짜리 아파트들 상속세 내고 나면은 그 아파트에 어이고 젊은 세대가요. 현실은 나한테 노후를 토스하지 않아줘도 고마운 엄마 아빠. 자신을 건사하고 주변을 돌보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죠. 주변 돌보는 건 둘째치고 자신 건사하기도 힘들어. 그럴 여유 따위가 없죠. 애들이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그래야 한다는 것도 못 배우고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이 어른들이 얘기해 줬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추천, 인맥 그런 영향이 없는 완전 공채는 씨가 말랐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완전히 엄마가 부자,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서 추천을 써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면 중간은 너무너무 힘들다. 왜? 차라리 빈민이거나 엄마가 장애인이야,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야. 그러면 내가 가산점이라도 받는데 나는 아무리 뚫쳐봐도 가산점 받을 게 없어. 국가유공자인가? 5.18 유공자인가? 민주화 유공자인가?
뭐 아무리 막 찾아봐도 그냥 가산점 포인트가 없으면 나는 저 공채를 어떻게 뚫어? 이런 절망을 한다고. 근데 왜 세상에 점점 가산점이 많아지냐? 추천장이 많아지고 추천과 인맥의 영향 그리고 가산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채가 어딨지? 애들이 환장하는 거야. 자, 하루하루의 쾌락이 아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존중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은데 그냥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대다수의 청춘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있잖아요. 너무 꿀 빨면서 너무 나태하게 살아도 되는 세상이에요. 누군가는. 나태롭고 번태롭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돼지들의 상징. 그게 뭘까? 나태하고 권태로운 돼지들의 상징.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지. 선거관리위원회.